교창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시차라는 걸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주 시차라는 걸 활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차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차를 볼 때는요,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요 가에 위치해 있는 친구가 있고요. 여기 나의 위치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둘 다 요 가운데 있는 우체통을 한번 쳐다볼 겁니다. 그랬을 때 둘이 보이는 것이 다르겠죠. 자, 먼저 가에 있는 친구가 쭉 우체통을 보면은 마치 우체통이 여기 가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 경우에 요 뒤쪽에 있는 요 비둘기인가요? 이 비둘기 그림에 비해서 우체통이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즉, 지금 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새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요. 자, 반면에 이 나의 위치에 있는 친구가 쭉 우체통을 보게 되면요, 마치 우체통이 이쪽에 나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즉, 이 비둘기에 비해서 우체통이 좀 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즉, 요런 식으로 이 새보다 우체통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에서 본 그림과 나에서 본 그림은 서로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다르게 보일 때 각 방향에서 볼 때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이의 각도, 이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은 관측 지점이 두 군데죠.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그 사이 각도, 요것을 바로 시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차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거리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관측지 1이 있고 여기 관측지 2가 있습니다. 관측지 1에서 물체를 보면요, 이렇게 보게 되겠죠. 마치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관측지 2에서 물체를 보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마치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랬을 때 시차는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그런데 관측지 1에서 만약 물체 2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관측지 2에서 물체를 2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시차는 요만큼이 되겠죠. 자, 지금 눈으로 봐도 명백히 시차 차이가 나죠. 여기 이 각도와 여기 이 각도 어떤 게 더 커 보이죠? 네, 바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훨씬 커 보이죠, 각도가. 즉, 지금 시차를 이용을 하면요, 관측지로부터 관측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시차가 크고요. 관측지로부터 이렇게 멀리 있으면 시차가 작아집니다. 즉, 시차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차를 조금만 응용하면은 별까지의 거리까지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번 그 방법을 지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지구와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6개월 후의 지구입니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 1월이었다. 그러면은 지구는 1년에 한 바퀴를 도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반 바퀴를 돌겠죠. 그럼 여기는 7월에 지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비교적 가까운 별 X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가까운 별. 자, 그리고 여기보다 멀지만 또 마찬가지로 비교적 가까운 별 Y도 있고요. 자, 반면에 너무나도 멀어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별, 여기를 바로 우리는 배경별이라고 합니다. 자, 배경이 되는 별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다 이제 배경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만약에 1월 달에 A의 위치에서 별 X를 관찰을 하게 되면요, A의 위치에서 별 X를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별 X가 마치 입체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여기 별 배경별에 있는 요 X1의 위치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우리는 실제로 봤을 때 별을 봤을 때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다 그게 그거 같이 밤하늘에 그냥 반짝인다 이렇게만 보이죠. 이 배경별에 달라붙어서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구가 공전을 해서 B의 위치로 오게 되면요, 이 B의 위치에서 다시 별 X를 살펴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치 별 X는 쭉 가가지고 X2의 위치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X1의 위치에 있었는데 1월에는 7월이 되면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사이에 요 각도가 생기겠죠. 관측지, 그리고 물체 사이의 각도. 요걸 우리는 시차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별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 시차를 활용하지 않고요. 어, 이 시차를 절반으로 쪼갠 값, 시차를 절반으로 쪼갠 값인 요 연주 시차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연주 시차를 활용하는 이유는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색깔이 파란색으로. 자, 요렇게 왜 시차를 안 쓰고 연주 시차를 쓰냐면요. 요렇게 됐을 때 그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차를 쓰게 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2배를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딱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만 활용하려고 이렇게 연주 시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연주 시차를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그림을 조금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하고 볼게요. 자, 신기하죠? 이 어플로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발달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시차와 거리의 관계를 또 볼 수가 있죠. 자, 가까운 별 x와 그거보단 조금 멀지만 가까운 별 y를 보면요. 가까운 별일 때는 시차가 크죠. 그런데 조금 먼 별 y일 때는 시차가 더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 관계와 이 연주 시차를 활용을 해가지고 연주 시차가 결국엔 이 시차의 절반 값이니까 가까우면은 클 테고 멀면 작을 테죠. 그래서 요 연주 시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수학적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또 우리가 단위를 알아야 돼요. 우주 스케일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뭐 킬로미터, 미터 이런 단위가 아니고요. 새로운 단위가 나옵니다. 먼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AU라는 건데요. 아스트로 유닛, 즉 천문 단위라는 단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요것이 바로 1AU가 됩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한 게 바로 천문 단위예요. 대략 킬로미터로 따지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자, 써줄게요. 1.5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정도가 바로 천문 단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거는요. LY, 즉 라이트 이어, 광년이라는 거예요. 광년, 라이트 이어. 자, 이 LY 같은 경우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바로 라이트 이어, 광년인데요. 보통 요것은 대략 값이 63,000 AU 정도 합니다. 자, 킬로미터로 구하려면 1.5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63,000 하면 킬로미터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파섹입니다. 사실상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요 파섹인데요. 자, PC라고 쓰고 파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206265 AU, 즉 20만 6265 AU 정도가 됩니다. 광년으로 따지면 대략 3.26 광년 LY 정도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리 단위를 살펴봤는데요. 이 거리 단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각도 단위가 있어요. 각도 단위. 각도 단위도 한번 살펴볼게요. 각도 단위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도를 쓰죠. 도. 뭐 1도, 2도, 3도 이렇게 할 때 도를 쓰죠. 그런데 이 도보다 더 작은 단위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요. 자, 요 그림을 보면 지구와 태양과 별이 있는데요. 지구와 별, 즉 물체와 태양 사이에 요 각도를 우리 연주시차라고 아까 했었죠. 근데 이 각도가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되게 각도가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무지하게 작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너무 멀리 있거든요. 별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이 각도가 굉장히 작아요. 1도조차 안 되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1도보다 안 되는 각도를 표현하는 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써놓고서 말을 해줄게요. 자, 1도보다 작은 단위는 바로 분단인데요. 대략 60분이 바로 1도가 됩니다. 60분. 자, 이렇게 그냥 다시 하나 써놓고 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분, 즉 1분을 또 60등분을 하면은 그건 초가 됩니다. 초. 즉 1도는 결국 3600초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우리가 초라고 읽습니다. 자, 왠지 많이 본 것 같죠? 뭐 10분 초 그런 것 같죠? 네, 시간의 단위처럼 60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100이 아니고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볼게요. 자, 여기에 1도가 있습니다. 1도. 1도라고 칠게요. 1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요거를 쫙 나눠요. 막 나눠요. 60등분을 합니다. 60등분을 하면 여기 하나가 나오겠죠. 60분의 1. 즉, 이 60분의 1도. 요것이 바로 분입니다. 분. 1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좀 옮길게요. 요거를 여기다 쓰고, 자, 그럼 이게 1분이라고 합시다. 1분. 이 1분을 또 60등분을 막 해요. 그러고 나면 여기 또 뭐 하나가 있겠죠? 그 하나가 바로 1초가 됩니다. 즉 1초는 60분의 1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1초는 1도를 60번 등분한 다음에 또 그걸 또 60번 등분한 거죠. 즉 1토를 3600번 이렇게 쭉 나누면 그것이 바로 1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초를 설명해 주느라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A라고 두고요. 태양과 별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별과 지구와 태양이 이루는 요 각도를 P라고 놓을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 R, 별까지의 거리. 자, 사실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요거죠. 그런데 요거나 워낙 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걸 구해서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로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방식으로 가냐? 기본은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뭘 비례식으로 세우냐면요. 자, 이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쫙 그립니다. 그랬을 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A는 결국에 요 호의 길이에 해당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중심각이 되겠죠? 이 호의 중심각. 그럼 중심각 P 대 호의 길이 A는 중심각 360도 대 요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원주의 길이, 즉 2파이 R이 되겠죠? 요걸 이용해서 수식을 풀어나가면 됩니다. 한번 제가 빨리 풀어볼게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면요. 360 곱하기 A는 2파이 R 곱하기 P가 되고요. 자, 이때 P의 단위는 초예요. 초. 제가 아까 말했죠. 초라고. 굉장히 작은 단위. 그렇다면은 각도의 단위 360도의 단위도 초로 바꿔줘야겠죠. 여기 좀 도잖아요. 초로 바꿔야 됩니다. 초로 바꾸려면은 1도는 60분, 60분은 3600초가 되겠죠. 즉, 자, 요 아래다 좀 다시 써볼게요. 넓은 데다가 360도 곱하기 60분을 하고요. 거기다 또 곱하기 60초를 합니다. 그러면 초로 바뀌게 됩니다. 단위가. 거기다 곱하기 A는 2파이R 곱하기 P가 되겠죠. 자, 이때 A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죠. 그것은 1AU가 되겠죠. 그래서 A를 1AU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다면 360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곱하기 1AU는 2파이R 곱하기 P가 되겠죠. 그럼 2파이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2파이 분의 360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곱하기 1AU는 R 곱하기 P가 될 겁니다. 자, 조금 올려볼게요. 너무 아래로 가서 쓸 공간이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2파이분의 요거 1까지 곱한다고 해봤을 때 요 값을요.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럼 대략 2062 65가 나오게 됩니다. 즉 2062 65 AU는 R 곱하기 P가 되겠죠. 자, 요 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물론 약이에요. 약.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그 거리 단위를 할 때 2062 65 AU는 바로 1파섹이라고 한댔죠. 자, 여기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제 파섹이 나온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너무 숫자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2062 65 AU를 1파섹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파섹은 R 곱하기 P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때 P는 이 중심 각도가 되고요. 그리고 R은 별까지의 거리가 되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R은 P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단위로는 파섹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해 갑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결국 결론은
거리는 별까지의 거리는 p분의 1, 즉 연주시차분의 1이 되는 겁니다. p가 연주시차였잖아요. 그리고 단위는 초였고요. 연주시차의 단위는 초.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허무하죠. 자, 그래서 결국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좀 깨끗이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요 예시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연주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의 거리는 1파섹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R은 P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연주시차 P가 1이면 결국 1분의 1은 R1이 되죠. 1파섹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연주시차와 연주시차 값을 다르게 했을 때 거리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가령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지금 요건 잘 안 보이지만 단위가 초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연주시차가 지금 0.2초인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별까지의 거리, 즉 R은 P분의 1이랬죠. 그런데 P는 0.2초입니다. 그럼 0.2분의 1이겠죠. 그럼 풀어보면은 2분의 10이니까 결국 약분하면은 5가 됐네요. 그럼 결국 R은 5, 단위는 파섹이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5파섹이 된다 하고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수식을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막상 이제 우리가 문제에 응용할 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하는 이해만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어려우면은 그냥 요것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R은 P분의 1, 단위도 함께 외워야겠죠. R은 파섹, P는 초라는 단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한 상태로 요 수식을 그냥 외우면 되겠습니다. 실제 중학교 수준에서 문제는 요 식 하나만 알면 다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자,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배웠고 마쳤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강의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 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